목동 2단지 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 지정고 시 후에 이 중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양수인들이 각각 독립적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목동 2단지의 경우 신탁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게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2026년 1월 10일 며칠 전이죠. 토요일 서울 목동 2단지 상가 합의서가 원활하게 작성 체결되면서 목동 2단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고 곧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유의사항들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상가주도를 대리해서 목동 2단지죠. 재준이와 몇 개월에 걸쳐 협의하던 목동 2단지 상가 합의안이 도출이 되었고 목동 2단지의 마지막 퍼즐인 상가 합의서도 모두 제출이 되었습니다. 매 협의마다 예비 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에서도 동석하여 목동 2단지 재건축의 성공을 함께 그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 2단지의 사업자 지정 고시도 약 한 달에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사업자 지정 고시 전후로 해서 부동산 매매 및 재당첨 제한에 관한 질의들이 많아서 이에 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예상되는 목동 2단지 재건축 추진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2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과 추후 일정에 관하여 보면 2019년 2월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어요. 그리고 2023년 2월에 안전진단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신탁사 입찰 공고를 거쳐서 한나자산신탁이 선정이 되었고 2025년 12월자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77%의 동의율을 보이면서 2026년 1월 10일 상가 동의율 동안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준이는 사업자 지정고 시 후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설계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7년 4월에 시공사 선정, 2027년 8월 건축심의, 28년 4월 사업시행 계획인가, 29년 4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29년 8월 이주 개시, 30년 3월 철거 개시, 30년 10월에 착공 및 분양, 35년 4월에 준공 및 입주, 36년 4월에 청산을 목표로 달린다는 입장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 매매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서울 목동 2단지의 경우 신탁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거나 사업 시행 인가 후에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라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 후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필히 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울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후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는 재당첨 제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선행 재건축 사업에 당첨이 되었다면 5년 이내에 후행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72조 6항의 내용이지요. 따라서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등 다른 구역 재건축 사업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목동 2단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먼저 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다른 한 곳에 분양 신청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소유자에 대한 예외의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2017년 10월 24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입니다. 자, 예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호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가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이라 하면 2017년도 10월을 말합니다. 이 법 시행 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2호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2017년도 10월이겠죠. 시행 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다물권자의 처분행위에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 1인이 여러 개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를 여러 명에게 분할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수인 전원이 1인의 조합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고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예외 사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재당첨 제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남과 목동 양쪽의 재건축 사업 물건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는 2026년 1월 기준인 현재는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죠.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양쪽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취득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서 먼저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다물권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2단지 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 지정 고시 후에 이 중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양수인들이 각각 독립적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탁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당법률사무소는 서울 목동 5단지, 9단지에 이어 2단지 또한 상가 합의서 작성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하여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계실 경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인생의 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